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저는 윤들닷컴, 도서출판 윤들닷컴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대표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쪽이라든지 디자인, 이제 디지털 콘텐츠 쪽 개발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 운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많은 일 중에 출판사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회사를 쭉 오랫동안 다니다가 같이 겸업을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시간 투자를 중복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일하고 겹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책을 쓰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출판사를 바로 차린 게 아니라 출판을 한 게 아니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가 썼던 책들이 대부분은 디자인 국가자격증 수험서들이었는데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책을 좀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얻고 그때서부터는 혼자 다 해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출판사를 직접 차리고 이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8년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얘기를 들은 게 그때 출판하셨던 책들이 사실 되게 잘 됐다고. 사실 저는 책을 냈는데 그러니까 잘 돼요. 잘 되는데 정말감이 좀 아니요. 엄청 사실 결과가 좋았다고 사실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책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고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책들이 많이 사람들이 보고 많이 팔리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무작정 그냥 책을 쓰면 당연히 안 팔릴 수밖에 없고 이 책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제품, 물건하고 똑같은 거라서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볼까라는 것들을 미리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험서를 처음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가 한참 이제 자격증을 반드시 필수로 따야지 뭔가 꼭 취업은 아니더라도 뭔가의 운전면허처럼 증이 꼭 필요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수험서 시장을 선택을 했고 수험서 시장이 크게 3분할돼 있었는데 제가 그 3분할한 거에 한쪽을 삐집고 들어가서 파일을 이제 나눠 먹는 전략을 세운 거죠. 이제 그걸 할 때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있으며 얼만큼 많이 합격을 했고 얼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공개를 하니까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 중에서 얼마 정도 한 30% 정도는 1년 안에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승산이 보였고 그 승산이 보이자마자 바로 GP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론으로 제일 많이 팔린 게 몇만 부? 보통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찍으면 5,000권 정도를 찍어요. 1쇄가. 그거를 1년에 8쇄까지 찍어봤어요. 책 한 권. 그러면은 근데 제가 책을 한 번에 1년에 내는 게 8권을 했어요. 그 정도 팔았어요. 정말 많이 팔았네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차린 거예요. 완전 반전인데 그때는 출판사를 차린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삼성 계열의 임프린트 회사를 통해서 책을 출판을 했거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얼마나 임프린트 남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책이 팔리면 러닝 개런티라고 우리가 하죠. 인쇄 개념으로 사실 수험서는 계약을 안 해요. 왜냐? 해가 넘어가면 못 파는 책이 되니까. 그래서 1년 안에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의 인쇄를 받지 않고 페이지당 원고료를 처음에 보통 책이 700페이지, 많게는 1400페이지까지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중형 세단 한 대씩 원고료가 들어갔죠. 몇천만 원씩.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8세가 되든 몇 세가 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내가 차려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크레이킷에서 책 쓰기 클럽을 오픈하게 됐는데 네. 이 클럽을 혹시 개설하게 된 계기나 동기? 어떻게 보면 저하고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제가 출판을 통해서 개인 출판을 하든 아니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든 출판을 하고 나서 책으로 얻게 된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긴 하지만 제 욕심에는 못 미쳤던 거죠. 100억. 당황하면 얼굴 커지지 편집할 때.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책을 내고 나서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냥 강사 이동윤이었지만 책을 내고 난 다음에는 그게 또 실무서였고 하니까 이제 강의를 초빙하는 쪽에서 책을 몇 권이나 낸 베스트셀러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 붙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더 신뢰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책을 내고 나서 강의 요청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강의 페이도 더 높아졌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클럽을 개설하게 된 게 이런 경험들이 남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뭐 지금은 자기의 직업뿐만 아니라 N잡을 되게 많이 찾는 세대이자 트렌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출발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SNS나 이런 데서 인플루언서로 이름을 나면 뭐 이름 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매출로 이어지거나 다른 수익으로 발생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렇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특히 네이버에서 이름을 치면 책과 함께 내 이름이 빵 뜨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다음번에 부가적인 수익을 연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저는 책이라고 봐요. 그럼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게 강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럼 이게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N잡의 관점에서. 물론이죠. 일단 직장인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책을 만약에 쓰겠다. 그래서 뭐 강사도 뛰고 이런 걸 하겠다라는 어떤 마일스톤을 채우고 이제 목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책을 한 권 써본 사람과 써보지 않은 사람은 약간 인생이 저는 나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기도 쓰고 글도 쓰고 하겠지만 이걸 실제로 종이책으로 만들어진 그 단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북클럽을 오픈을 하고 글쓰기 클럽을 오픈해서 책을 만드는데 좀 이건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업화시켜서 뭐 10명, 20명이 동시에 책을 묶어서 내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책을 쓰고 혼자 이름으로 출판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게 그렇게 책을 내면은 책을 어떻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책을 내면은 뭐 교보문고나 알라딘에 바로 막 매대에 깔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책을 예전에는 뭐 개인이 사비를 들이든 아니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든 한 번에 몇천 권을 찍어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POD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문하자마자 책을 만들 수 있는 VOD 같은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소량으로도 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출판사, 뭐 저 같은 출판사를 통해서 뭐 3대 메이저급 온라인 서점 같은 데에 다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책은 대부분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치면 논문과 함께 더불어서 국회 도서관에다가 납본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책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통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 클럽을 들으면은 정말 내 책이 네이버에도 등록이 되고 3대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다 자기 이름 치면 각 플랫폼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다 뜨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럼 사실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이 이 클럽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아주 막연하게 내가 쓴 글이 있는데 혹은 쓰고 있는 글이 있는데 이걸 책으로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경험, 정말로 네이버에서 이름 쳤을 때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오는 그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일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저처럼 책을 통해서 다른 잡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 기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두 번째 케이스가 사실 모두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이제 이 얘기 듣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클럽 듣고 책 내서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너무 큰 길을 할까봐 그래서 한번 되짚는 차원에서. 근데 그렇게만 보통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실 때 힘들어요. 마치 우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 맞다. 나도 저렇게 막 몇십만 유튜버가 금방 될 수 있겠지. 영상 잘 찍고 나 재밌는 사람이고 한데 실제로 막상 해보면 운도 따라야 될 거고 그 알고리즘의 운을 잘 따라야 되는 것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저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길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제가 요새 출판 시작 보니까
책을 쓰고 이거를 요새 사람들이 크문 같은 데서도 전자책을 팔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이 클럽에 참여한 걸로 출판도 할 수 있고 내가 크문에 올려서 또 판매를 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출판사하고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보통 출판사랑 계약을 맺게 되면 책에 대한 어떤 전권을 거의 출판사가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개념 빼고는 거의 다 갖고 가는데 그건 출판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쪽에 올려서 부가수익을 올려도 된다라고 이제 계약만 맺어 구두 계약이든 혹은 서명 계약이든 계약만 맺어버리면 그런 전자책 쪽이라든지 컨텐츠를 파는 데다 원고를 올려도 상관은 없죠.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윤들닷컴이라는 출판사랑 계약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 정권을 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유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출판하잖아요. 잘 팔릴 것 같죠?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정산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책을 책임지고 다 팔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케팅을 열심히 해드릴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알아서 그냥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저한테 맡겼다가 안 팔리면 그 책임 다 지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딴 쪽에 올려서 돈을 만들 테면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와디지에도 전자책 올라오거든요. 네, 가능해요. 와디즈도 되고 텀블벅도 되고 다 올릴 수 있는. 저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면은 제가 뭐 글을 하나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클럽을 통해 글을 써서 종이책으로도 내고 그냥 내가 내 이름으로 크몽에 내고 와디지에 내고 텀블벅에 내서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다 가능하죠. 근데 그쪽 플랫폼에서 어떤 제약이나 계약이 다를지는 저는 상관을 봐.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라. 나는 뭐 일반 출판사랑 다르게 그 돈 달라고 안 할 테니 네가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그럼요. 되게 쿨하네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이게 걱정이에요. 내가 과연 글을 쓸 수 있을까? 내가 그 한 권이나 되는 분량을 과연 내가 소화해낼 수 있을까? 사실 그것 때문에 망설일 것 같거든요. 맞아. 그거는 진짜 저도 제일 어려운 게 내 글 쓰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글을 쓴다고 하면 보통 소설이나 에세이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뭐 100페이지만 쓴다고 하더라도 전부 빽빽하게 활자로 채워지잖아요. 그게 정말 통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책은 실무서도 정제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인스타에 올린 글을 사진과 글만 조합해서 한 페이지씩 채워나갈 수도 있어요. 책이라는 거는 형태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분량에 대한 걱정들은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책을 출판하기를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는 여러분들의 에세이 같은 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에세이는 언제 쓰면 좋으냐면 엄청 성공했을 때 내가 빌 게이츠 정도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글 안 써도 옆에 기자가 붙어서 글 써주잖아요. 그 정도 됐을 때 에세이를 쓰는 거고 지금은 책을 혹시 팔겠다, 책을 조금 쉽게 빨리 쓰고 싶다 할 때는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활용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페이지를 채워넣기가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다 이제 이미지까지 넣으면은 페이지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혹시 분량 제한 있습니까? 혹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2000페이지짜리 쓰고 싶은데 이러면 쓰라고 하죠. 그걸 근데 저는 책을 이렇게 북클럽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고를 받는 기한을 꼭 줘요. 두 달이라는 기간을 주는데 북클럽 시작하고 나서 2달 동안 안에 원고를 내주셔야지 그걸 넘어가 버리면 저는 안 받아요. 근데 만약에 2달 동안에 정말 미친 듯이 써서 2000페이지를 전 1400페이지를 썼어요. 3달 동안. 그렇게 만약에 썼다 하더라도 그게 책으로 나왔을 때 팔릴까?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리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책은 대량 생산을 해야지 비용이 싸져요. 네. 제가 그때 1400페이지짜리 수험서를 만들었잖아요. 책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실제로 그 출판사에서 이만한 책을 찍었을 때 들어간 비용이 1억이 들었어요. 5,000권을 처음 만드는데 원고료 포함해서 편집비 다 포함해서 1억이 들었는데 이 책 한 권을 5만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수험서니까 5만원에 팔렸는데 여러분들이 쓴 2000페이지짜리 책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2000페이지 썼어. 맞아요. 무슨 제가 예술인도 아니고 그런 걸 썼다고 쳐요. 그러면 대량 생산하면 싸져요. 5만원까지 맞출 수 있어. 근데 이거를 POD 방식으로 하면 한 번에 하나만 주문 들어가잖아요. 그럼 2000페이지 대략 계산하면 책 한 권에 한 15만원, 18만 들어갈 거예요. 지인도 못 사주겠구나. 누가 사줘요? 내 책 사주면 얼마인데? 15만원. 네. 그래서 저는 100페이지 정도가 딱 적당한 분량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책 등이라고 표현하죠. 책을 접었을 때 반대쪽에 보이는 제목이 있죠. 이게 너무 얇으면 책이 없어 보여요. 제목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을 채우는 게 한 100페이지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뭘 궁금해하냐면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독서클럽에 모여서 거의 뭘 하냐?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 2시간이 아니죠. 총 다 합치면 4번 하니까 8시간이 될 건데 그 8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도 얘기를 하고 혹시나 출판사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책을 써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뭐 인터뷰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출판사를 만들고 어떻게 책을 써왔는지에 대한 경험담도 얘기를 할 거고 실패담도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책은 쓰면 된다 이런 책은 쓰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갈굴 거예요. 왜 갈구느냐? 아니 과제를 내야지 뭐 글이 있어야지 책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무슨 북클럽이란 게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물론 이끌어 나가는 클럽장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클럽장이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다? 그럼 저는 갈구겠죠. 너 저번 주에 뭐 써왔니? 글 발표해라. 이렇게 갈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럼 과제를 계속 내주실 거네요. 과제라기보다는 최소한 4페이지는 써라. 그렇죠. 자기 책임하에 뭐 우리 논문을 쓸 때 보면 한 학기 내내 꼭지만 써오잖아요. 제목만. 논문 안 써보셨군요. 네, 대다수의 분들이 안 쓰고 있어요. 그죠. 논문을 한번 써봤다면 되게 책을 쓰기 쉽기는 한데 석사님이십니다. 석사님.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써봤기 때문에 이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원고는 한글이나 아니면 MS 워드 정도만 글자 넣고 그림만 넣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책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책을 뭐 패션 잡지처럼 예쁘게 꾸미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게 꾸며서 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쁘게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 궁금한 게 표지는 제가 디자인을 해줍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가 해올게요 이러면은 그냥 땡큐죠. 땡큐고 내가 정해진 포맷에 맞게만 만들어 오세요. 마음에 안 들면 빠꾸빠꾸빠꾸 이렇게는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간단한 수준으로는 제가 해드릴 건데 제가 질문에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확실히 미리 못을 받고 넘어가지만 아트를 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이런 표지를 봤는데 이런 거 정도는 어때요?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통 처리를 해드리는데 책 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책이 매대에 깔리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둘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온라인도 요즘 책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죠? 온라인으로 대부분 사죠. 그럼 온라인에서 책의 내용을 미리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뭘 보고 사요? 표지. 표지가 뭐죠? 썸네일. 예. 제품의 대표 이미지는 알아요. 표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만큼 많은 별점을 받았는지도 엄청 중요한데 표지는 제가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1000만원짜리 표지를 해달라? 못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적당한 비용 정도가 들어가는 표지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안에 뭐 우리 책을 편집하면 안에 내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 부분에 대한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한글이나 MS 워드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고 방법은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근데 포토샵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니저님 이거 듣다 보니 그냥 책 쓰고 싶으세요? 나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아 진짜? 그럼 성공적인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제하세요. 아무튼 정말 공사당하신데. 네. 바쁜데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전문 캠퍼십니다, 여러분. 거짓말했어요. 뭐 출판사 대표니 강사이는데 아니고 이분요. 프로 캠핑. 그냥 캠핑 다니십니다. 이분은 옛날에 잘 나가셨죠. 이분이 한때 뭐 대기업 다 강의 나가시고 책 쓰시고 근데 요즘은 이제 속세와 인연을 끊으시고 전문 캠퍼로서 네. 진행을 해줍니다. 2025년도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를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들들도 있고 형수님도 계시고 아무튼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귀한 걸음에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